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차시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49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것입니다. 근데 49페이지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중국사에 대해서는 순서가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하상주, 춘추, 전국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뭐 여기서 다시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수나라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그 이후에 통화방조였었던 오랜만에 통화방조였었던 수나라 얘기했었죠. 당나라 그 다음에 5대 십국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배우는 송나라로 이어진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라는 나라는 간만에 이제 모든 걸 주변에 이 중국이 분열되었었던 거를 몇백 년 만에 통합을 하게 됐었다라는 거죠. 이제 간만에 통일왕조였었다라는 거. 자, 통일이 업적이에요. 남북조를 통일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뭘 했었느냐? 이제 업적이자 망한 원인인 이제 대운하 사업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를 공격했었죠. 고구려 공격했다가 망합니다. 고구려이라고 썼네요. 고구려 공격했다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 수나라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했었죠. 이 당나라도요. 이 당나라는 사실 수나라 왕조와 친척 관계예요. 네, 당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나라는 이 수나라보다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중국의 북쪽에 있었던 이 돌궐을 제압해요. 이게 매우 큰 의미를 가져요. 이 북방을 안정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부, 이제 또 저기 서부까지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사실 서부에서는 집니다. 이제 탈라스 전투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가볍게 들으세요. 아마 저기 이슬람 할 때 배울 텐데요. 아바스 왕조랑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게 돼요. 탈라스 전투. 특히나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 고선지 장군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그 장군의 이제 귀화했었던 그 장군이 이제 여기 전투에 나가게 됐었는데요. 아쉽게 져요. 아무튼 이렇게 북방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나제 동맹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을 했었죠. 이게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당나라에서 기억해둬야 될 것은 뭐라고 했었을까요? 뭐냐면 일단 땅을 준댔죠. 균전제. 그리고 이 땅을 준 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군역의 의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라라고 하는 조용조제 이런 것들을 부여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부여했었고 이게 원래 좀 잘 돌아가면 좋았겠지만 이게 줄 수 있는 땅도 없어지고 땅을 이제 이거는 원래 나라에서 땅을 주고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반납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누군가가 이제 땅을 점점 독점하면서 이 독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형세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면서요. 이제 땅도 못 받았는데 이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래 땅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군역의 의무 이런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이 국경을 방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 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게 돼요. 자, 이 모병제라는 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돈 막 또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수채를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아까 도망갔다고 했었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더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근데 이 조용조 제도 또한 이제 잡다한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양세법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변하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귀족 사회였었다라는 거. 이 귀족 국가, 그 다음에 국제적 성격을
띄는 나라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귀족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과거랑 같이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과거제, 우리 수나라 때, 지금 여기다가 수나라 때 한 가지 덜을 빼먹을 뻔했네요. 이 과거제라는 것을 이제 수나라 때 처음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당나라 때도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긴 하지만 이 과거제라는 게 1차 시험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시험이에요. 테스트. 어떤 과목을 응시해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유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2부시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언서판이라고 해가지고요. 집안을 보는 거예요. 자, 집안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좋은 집안 아니면은 2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1차를 통과를 한 이제 평민 가문이 2차 가면 어차피 완전히 최하위를 거의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남는 거는 귀족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이제 고위 관료를 다 먹는 그런 문벌 귀족 사회가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당이라는 나라는요, 주변국들을 다 제압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개방적인 성격을 띠어요. 뭔가 파업 이제 어째 보면은 난 언제든지 너네들을 이제 내가 케어할 수 있어 이런 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주변국들의 사신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당나라의 장안성이라고 부르는 수도예요. 자, 장안성은요, 정말 국제적인 성격을 띠어요. 세계 각국의 사신단들이나 이런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살았었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였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게 그러지가 못해요. 자, 이 변방 지방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병제를 통해 가지고 변방을 지키겠는데 여기를 변방을 지키게끔 하는 그런 이제 관료 지방관들 있죠? 지방 군인들이죠. 이런 애들이 바로 절도사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자, 이 번진을 지키고 있는 국경 지역이에요. 자, 이런 곳을 지키고 있는 이런 절도사들이요. 자, 이 힘을 많이 크게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이 이제 모병을 통해서 온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 절도사들이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충성을 한다기보다 절도사에게 충성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절도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당나라 시기에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록산인데요. 안사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자,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면서 아예 이 당나라가 크게 왕실의 힘을 잃게 되고 이제 이 절도사들이 다 분열하면서요. 사실상 이게 나라가 분열하는 그런 약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점 쇠퇴하면서 결국에는 황소의 난으로 이 황소는 사실 소금 밀매업자인데요. 이 민생이 완전히 파탄났다라는 거죠. 자, 이 황소가 들고 일어나면서 이게 황소는 대제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하면서 이게 들고 일어나면서 나라가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 5대 19기라는 나라 이거 시기도요. 바로 그런 혼란기였어요. 뭐냐면 이 황소를 때려잡은 조광윤인가? 주전충인가요? 이런 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조광윤인가? 주전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가 이제 그런 각 분열을 하면서 나라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5대 19기라고 하는데요. 크게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량당, 진한주라고 부르는데요. 자, 후주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후주에 나중에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과거제를 보급하게 돼요. 광종 때요. 자, 이렇게 분열이 됐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송이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된 이제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런 혼란기를 통일하면서 송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5대 19국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후진인가요? 이런 나라 때 연운십육주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누구한테 내어주게 되냐면 이게 중국이 이렇게 분열을 하다 보니까 저기 주변국들에 대해서 통제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이 거란이 원래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발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크게 막 세력을 키웠었던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거란입니다. 자, 이 거란이 엄청나게 막 커지니까 이게 이 중국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세력을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거란한테 이제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중국의 이 5대 식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연안 16주 내줄 테니까 너네 거기서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고 거기서 좀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운 16주는 거란이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게 꽤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연운 16주는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연운 16주라고 부르는 이곳인데요. 자, 이곳을 이제 거란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연운 16주라고 부르는 곳은 지금 현재 우리 북경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북경이 바로 뭐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연운 16주 안에 지금 북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럴 정도로 저기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요. 이 중국이 지금 혼란기였기 때문에 저걸 일시적으로 내줬지 이거를 영원토록 뭐 주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요, 중국이 이런 분열기를 끝내고 송이라는 통일 왕조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송은 다시 뭐 할까요? 그 내줬었던 저기 연운 16주를 회복하려고 하겠죠. 자, 연운 16주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요. 자, 이 송이라는 나라의 캐릭터를 잡아줄게요. 뭐냐면 이 당나라는 아까 귀족적이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이 무인들이었었던 절도사가 막 난립하던 그런 시기였고 귀족사였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요, 이 송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되게 호구의 나라예요. 어찌 보면요.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거란, 이게 맨 처음 지금 중국 전체를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창, 우리 지금 엄청 그 통합해가지고 엄청 힘도 지금 세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연운 16주를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요. 그거는 내가 잠시 내어줬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지 하면서 이 연운 16주를 공격하는데 되려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란한테 오히려 이제 책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란과 화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연의 맹약이에요. 이 전연의 맹약으로 이 거란한테 막대한 뭔가 이 전쟁 배상금과 매년 세패,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제 돈을 계속 주는 거죠.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연의 맹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연의 맹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뭐 누가 형제 관계냐라는 이제 형제 관계를 맺어요. 근데 누가 형이냐면은 그래도 송이 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 이제 요라는 나라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가 제 관계가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캐릭터를 좀 이제 잡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거란 괜히 이 요 나라 쳤다가 정말 수모를 당했죠. 자, 송이라는 나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제 좀 또 옆에 나라를 쳐서 자신감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죠. 바로 어떤 나라냐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서하라는 나라가 있죠. 자, 조그만하잖아요. 자, 이 서하라는 나라를 쳐봅니다. 자, 이 또 서하를 공격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서하라는 나라는요, 이원호라는 사람이 뭔가 다시 이 체계를 막 엄청 이 조그마한 나라긴 한데 이 탕구트족인데요. 이원호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엄청나게 또 강해졌었거든요. 자, 이 송과 이제 한판 붙는데요. 서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송을 어찌 보면 막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송이 이제 뭔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서하에게도 막대한 세패, 어찌 보면 이 평화 유지금이죠. 뭐 얘네들한테 막 돈을 내가면서 이제 평화를 돈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송나라 얼마나 또 슬퍼요. 근데 이게 기회가 한번 찾아왔어요. 뭐냐면 이 거란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뭐냐면 이 거란
있었던 그런 지역의 북쪽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냐면 또 금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우리 북쪽에서, 우리 동북쪽에서 자라고 있었던 원래 여진족 있죠? 여진족이 이제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금이라는 나라가 크게 확대를 하려면 누가 이제 가장 먼저 제거를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금나라라면 거란이죠. 자, 거란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송이라는 나라가 누구랑 손을 잡을까요? 금과 손을 잡아요. 자, 이 거란한테 수모당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금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란을 몰아낸 것까진 좋은데 이 송이라는 나라는 또 뭐 할까요? 또 연운 16주 여기 가져가고 싶겠죠. 그래서요, 이 거란을 어느 정도 북쪽으로 몰아냈다라고, 이 요를 북쪽으로 몰아냈다라고 생각하자마자 이제 또 연운 16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금나라의 심기를 건들다가요, 결국에는 송나라와 금나라가 한판 붙게 되죠. 한판 붙다라기보다는 이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이 북송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남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나라도 서주에서 동주로 내려간 것처럼요. 이 북송이 멸망하고 남쪽이 양쯔강 쪽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이게 바로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황제와 휘종과 흠종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금나라로요. 자,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북송은 멸망하고요. 이제 남송의 시대. 근데 어차피 이게 송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송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양쯔강 쪽에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남송도 되게 슬프겠죠. 뭐냐면 지금 뭔가 계속 우리는 이게 졌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또 주변국에게 막대한 세금을 내가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송이라는 나라는요, 사방팔방에다가 계속 돈을 주죠.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송나라는 남쪽, 양쯔강 쪽에, 이 송나라 자체는 오른쪽에 쓸게요. 양쯔강의 그러니까 강남 지방이 개발돼요. 자, 이 개발되면서 저기가 정말 최대 곡창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호가 이제 숙하면 천하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49페이지 맨 위에 써 있을 거예요. 수저우와 후저우의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하다라는 건데요. 이 똑같은 말이, 이게 한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래도 뭔가 이 생산력이 뒷받쳐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 이름이 그대로 쭉쭉 유지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북쪽에는 금나라, 남쪽에는 남송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요, 또 이제 시대가 격변이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 서북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 여기 따지자면 이쪽 지방이죠. 이쪽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몽골이에요. 그리고 몽골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몽골이 크게 일어나면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을라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송이 없고 아마 지도가 딱히 없네요. 지도가 있어주면은 좀 좋을 텐데,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이 몽골이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중국 이게 남송은요 대략 회하 좀 이남이니까 한 이쯤 돼요. 남송은 대략 이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자, 이때 이 금이라는 나라가 이제 크게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몽골이 있으니까 이 또 송이라는 나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구와 또 동맹을 맺을까? 몽골과 이제 남송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이라는 나라를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남송과 또 몽골이, 이거 왜 이래? 자, 몽골이 크게 등장하게 되자 남송은 몽골과 연결을 해가지고 금나라를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펜이 또
나를 거부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자, 써지죠? 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연합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이 금나라를 몰아내게 됩니다. 자, 없애버리고 이제 이 남송과 몽골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몽골은 결국엔 또 누구까지 멸망을 시켜요? 남송까지 멸망을 시켜서 이제 몽골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찾아오게 돼요. 그게 바로 원나라죠. 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흐름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는 볼 거예요.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글을 좀 읽어가면서 이제 볼 건데요. 당나라가 멸망 후 이 지방에 활거하던 절도사들. 이거 좀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살짝만 할게요. 자, 이 송이라는 나라 캐릭터는 당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 당이라는 나라는 귀족적이라고 했었죠. 근데 반면에 송은요, 여기 송이라는 나라는 이제 서민 그리고 사대부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인이 그렇게 강조가 됐었죠. 자, 이 송나라는 이제 문신, 문벌, 문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우대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무신들, 특히나 이 절도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 무신들보다 문신을 우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송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송나라의 성립과 경제 발전인데요. 아까 여기 수저우와 후저우의 이제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 이 소조숙 천하족이다.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하세요. 강남 지방이 경제가 발전되면서 송나라가 이 호구 같은 송나라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뭐다? 그래요.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 절도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5대 10국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걸 이제 조광윤,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수습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절도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한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래도 이 무신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뭘 할까요? 이제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겠죠. 자, 이 수도 자체는 이 개봉, 카이펑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어디냐면 우리 여기 이쪽 주변이 우리 저기 시안이라고 불렀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쪽이 낙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낙양보다 좀 더 동쪽에 있어요. 이게 바로 개봉 또는 카이펑이라고 불렀었던 곳입니다. 자, 이곳이고요. 자, 수도는 여기, 그 다음에 문치주의 정책, 문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왜? 본인이 무인이었기 때문에 이 절도사들의 힘을 빼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라가 이제 제대로 왕 중심으로 운영되려면요. 자, 그래서 이 왕에게는 그래도 막강한 권한을 줘요. 그래서 중앙에 금군을, 이거는 왕 호위하는 왕 직속 부대예요. 자, 강화는 무슨 정치 체제다? 황제 독재 체제다라는 겁니다. 황제만이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황제 밑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뽑기 위해서 과거 제도도 이제 약간 손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뭘 추가하게 되냐면은 전시라는 걸 추가하게 돼요. 모양이 안 이쁘네요. 자, 전시라는 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전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처음에 1차 시험이 바로 초시, 이제 예부시라고 불렀었던 이제 수능 시험 같은 테스트예요. 유학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거고요. 2차 시험 같은 게 면접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가리는 작업이 바로 전시예요. 근데 1등부터 33등까지 가리게 되는데요. 그 가리는 순번을 이게 문벌이 잘 나가는 그런 순번에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황제가 이제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순번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네들 다 관료가 이 2차 때 통과한 애들은 다 관료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3차 때 이게 고위 관료가 이 순위가 낮게 매겨져 버리면 고위 관료로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그러면서요, 이게 황제에게 절대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자 유목민족인 유와 서화가 이제 송을 압박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먼저 쳐요, 송나라가요. 그랬다가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아까 뭐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맺는 대신에 뭘 내요? 세패를 지급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돈으로 평화를 주고 사는 거예요. 자,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재정난이 많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서하랑 요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뜯기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런 재정난이 찾아오게 되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왕안석이라는 인물을 재상으로 등용하게 되는데요. 왕안석의 신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왕안석의 신법개혁인데, 이거 왕안석의 신법개혁은 다른 원래는 교과서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죠. 이 왕안석의 신법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균수법, 평준법 들어본 적 있죠? 균수법이 뭐예요? 우리 저기 한나라 때 뭐예요? 물가가 이제 싸면 사들였다가 비싸면 파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국책이에요. 그리고 강병책은 보갑법, 보마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들 웬만한 모든 그 교과서에 있어요. 우리 교과서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그런 건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 풀었는데요. 자, 이 농민에게 여기 있다. 농민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게 바로 뭐다? 청묘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겠죠. 농민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시역법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겠어요? 상인이겠죠. 상인에게 싼 이자로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뭐 이 모역법 같은 경우는 군역의 의무를 이제 뭐 직역 의무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강병책이죠. 뭐냐면 이제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슉슉슉슉슉슉슉. 이 강병책이라고 하는데요. 강병책. 부국강병이라고 하잖아요. 강병책인데 뭐냐면 민병대를 양성하는 게 보갑법이고요. 보마법은 내 농가에서 군마를 기르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 보수파 관료들에게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요. 사마광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대주충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저리로 이제 뭔가 빌려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지주충들은 이제 돈 버는 방식이 고리대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막고 그 다음에 균수법 이것도 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발을 하고 결국에는 이 왕안석이 죽으면서 이 계획은 이제 어그러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이 송나라 때는 어떤 사대부의 성장과 성리학이라고 써 있죠. 자, 사대부가 등장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 아까 과거 제도를 봤었죠. 자, 과거에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실력이에요. 이 1차 그 당나라 시험 때는 사실 2차 시험이 엄청나게 중요시 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막 문벌들이 이제 고위 관료를 독점하면서 이 1차 시험이 사실 좀 의미가 없게 됐지만 이게 이 이후 시기에는 송나라 때는 이 유학 공부를 했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과거를 합격했었던 이런 선비들이 이제 큰 세력이 이루면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캐릭터가 뭐냐면 유학적 수양을
그리고 과거제를 기반으로 관료를 진출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 이게 뭔가 나는 사대부이기 때문에 막 이런 좀 그런 의식이 강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또 송나라 때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성리학이라는 것을 집대성하게 돼요. 뭐냐면 이 유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게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성리학이죠. 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이런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었다라는 건데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아시아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의리, 명분, 원칙, 대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화이론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시 됐었던 그런 거였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매우 좋아요. 왜? 우리는요, 이게 한국사에서도 성리학이라는 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경제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 지방이 이제 개발되면서 애들이 진짜 돈으로 평화를 이제 샀다라고 했죠. 자, 강남 개발이 엄청나게 진전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뭐 용골차라고 있는데요. 이 용골차는 내가 PPT로 보여주려고 PPT에다가 그려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물레방아 알아요? 물레방아? 물레방아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여기 물이 좀 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막 이걸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게 물레를 돌려요. 그러면 물이 퍼져가지고 뭐 여기가 실제로 물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 물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물레예요. 자, 사람들이 여기를 막 이 물레를 이쪽 방향으로 막 돌리게 하면은 물이 퍼져가지고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가 논이 있으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물을 퍼서 올리게 하는 게 바로 이 용골차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양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요. 자, 이양법은 모내기법이에요. 이 모내기법은 우리도 조선 후기쯤에 이제 매우 중요시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모판에다가 모를 어리모를 길러다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내기법이 바로 뭐예요? 일정 간격으로 이제 모를 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정 간격 이외에 자라는 것들은 잡초이기 때문에 이 잡초 제거하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감소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의 참파벼, 뭐 이거는 조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참파벼가 이게 그 이모작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수확 시기가 짧아요. 자, 그래서 1년에 2번을 수확하는 그런 이제 벼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서 여기 그러면 1년에 2번 쌀이 수확이 된다라는 거죠. 매우 괜찮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결과 이 창장강 하류 아까 뭐 소호 수근 천하족이다라고 했었죠. 소호가 수조와 후조가 제 풍년이 들면 천하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엄청 잘 발전하게 되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농업만 발전하게 되느냐? 아니죠. 농업은 뭘 파생시켜요? 수공업과 상업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상공업자들도 이제 뭐 동업조합, 길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익을 도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교자나 회자에 이런 지폐들도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역의 단위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들고 다니면서 교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폐 같은 것들, 돈을 넘어서 지폐까지도 사용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동경몽화록이라는 이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어요. 청명상하도라고요. 이거는 내가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 뭐 이 청명상하도는 그림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많은 이 생산력이 이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의식 성장하고 서민들의 문화도 발달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잡극 이런 것들도 공연되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북방민족의 대두와 경쟁인데 이 부분 아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보겠습니다. 북방민족 거란 여기 이쪽이죠. 이쪽이에요. 자, 요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었던 곳인데 우리나라 북쪽이에요. 자, 야유라부기가 요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켰었죠. 자, 그리고 화복의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후진한테 이제 대가로 받았었던 땅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엔 내주지 않고 끝까지 유지를 하게 되죠. 자, 이 송나라는 또 송나라 서북 쪽에는 아까 탕구트족 서하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었다고 했었죠.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이 송나라가 이제 이 서한테도 세패를 지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이 우리나라 또 북쪽, 동북쪽에 여진족 있죠? 이런 애들이 바로 여진족이 이제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를 무너뜨리고 이제 협곡하는 과정에서 송까지 공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정강의 변이라고 했었죠? 이 휘종과 흠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북송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남쪽에는 남송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금나라는요, 아예 중국 북쪽을 다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요, 원래는 상경, 어디냐, 여기 상경, 회령부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요? 지금 현재의 중국의 수도죠. 북경으로 이제 베이징 옮기면서 이렇게 중원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나라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남송과 몽골이 협력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1, 2, 3, 4에 멸망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송도 이제 결국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가면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때 볼게요.